자, 이번 시간에는 3D Max의 재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구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재질창을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재질창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예전 2016 버전을 사용했던 친구들은 컴팩트 모드로 얘를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슬레이트 매테리얼 형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V-Ray MTL이라는 얘를 끌어오도록 합니다. 자, 그럼 왼쪽, 위쪽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모드는 지금 보듯이 우리가 컴팩트나 슬레이트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매테리얼, 에디트, 셀렉트, 뷰, 이 뒤쪽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화면 구성은 얘도 맥스처럼 이렇게 위쪽에 작은 툴바들이 있고요. 기본 맵들을 불러오고 저장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얘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샘플 슬롯을 클릭해 보시면 샘플 슬롯 형태로도 따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재질 슬롯을 놔두고 작업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내비게이터는 얘 위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얘는 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를 눌러서 얘는 없애 주도록 할게요. 자, 얘는 툴에 들어가서 다시 내비게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X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우측 아래쪽에 있는 이 돋보기나 이 손바닥, 그리고 이 줌 버튼들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맥스 화면 쓰듯이 마우스의 힐을 돌려서 확대 축소, 꾹 눌러서 손바닥, 자, 그리고 키보드의 Z를 눌러서 얘를 줌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위쪽에 키보드 숏컷 얘가 해제되어 있는 친구들은 퍼스펙티브 화면 자체가 줌이 되어 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위쪽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 툴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셀렉트는 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도구입니다. 자, 스포이드는 조금만 이따가 갈게요. 자, 얘는 재질을 넣는 버튼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해당 슬롯을 선택해서 지금 보이는 얘를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휴지통을 클릭하면 현재 사용하는 이 비유상에 사용하는 슬롯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해당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다시 이 슬롯 창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Move Children, 자, 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타일을 일단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디퓨저에 연결해 주세요. 자, 노이즈라는 것도 가지고 와서 범프에 연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얘는 Shift를 누르면 지금처럼 복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꾹 눌러서 오퍼시티 같은데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뒤에 얘네들을 지금처럼 움직여 보면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럴 때 지금 보이는 이 Move Children 버튼을 눌러주면 쉽게 생각해서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부모가 움직이니까 얘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Hide Unused Node는 얘를 클릭하면 사용하지 않는 이 기능들을 숨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다시 클릭하면 얘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얘를 우클릭을 해보시면 Hide Unused Node라고 있어요. 얘도 클릭해서 우클릭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Move Children은 켜서 사용하는 게 아마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재질을 놓고 현재 디퓨저에 우리가 디퓨저 재질이라면 이 기본 재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곳에 타일 재질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재질도 넣었어요. 자, 그런데 타일의 이 패턴이 화면상에서 보이지가 않죠. 자, 그 부분이 지금 보이는 Show Shade Material을 클릭해 줘야지 뷰포트 상에서 해당 재질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V-Ray MTL 재질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 Show Background 버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해 주시면 자, 백그라운드에 어떤 바둑판 형태가 생겼습니다. 자,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자, 그럴 때 이 슬롯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얘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반사의 정도나 이 투명도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깔아줄 수 있는 버튼이 쇼 백그라운드 프리뷰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슬롯에서 우클릭. 자,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하면 동일하게 얘처럼 재질을 넣는 기능입니다. 다시 우클릭해서 오픈 프리뷰 윈도우로 해주시면 지금 이 슬롯을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슬롯을 내가 놓고 싶은 곳에 얘를 넣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놓고 쓰기에는 장면의 창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저는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씩 오픈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다시 기본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매트리얼 아이디는 내가 사용하는 재질에 번호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저희들이 포토샵에서 다른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 번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얘는 자, 보세요. V-Ray MTL 얘 시프트 복사라 그랬죠. 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많이 복잡하게 작업창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자, 지금 보이는 얘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세로로 되어 있죠. 세로로 정렬시켜 줍니다. 얘를 꾹 눌러서 가로로 바꿔주시면 가로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얘 레이아웃 칠드런이죠. 자, 이거예요. 작업을 막 넣다 보면은 지금처럼 막 꼬이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레이아웃 칠드런을 눌러주면 지금처럼 얘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얘도 정렬이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도 정렬. 자, 왼쪽 두 개는 왼쪽 창과 얘네들을 없애주는 창이고, 자, 이 재질을 저희가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색깔이 뜨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재질에는 모서리에 흰색으로 삼각형이 뜨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죠. 이 재질은 아직 사용을 안 하는 재질입니다. 이 Select by Material 누르면 내가 사용하는 재질만 셀렉트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 위쪽에 보면 뷰라고 있어요. 뷰 1. 자, 여기서도 우클릭을 해보면 자, Create New View라고 해서 새로운 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뷰들을 또 크리에이트해서 세 번째 뷰. 자, 만약 얘를 우클릭 리네임해서 얘를 자, 플로어라고 자, 바닥 재질로 사용할 수 있고, 자, 다음 리네임해서 얘는 실링, 자, 천정 재질로 얘는 자, 퍼니처로 가구.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재질들을 내가 사용하는 재질들을 구분해서 이곳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업을 하다가 실링에 가야 될 이 재질이 여기에 들어있다. 자, 그럼 이 재질에서 우클릭 하셔서 자, 아래쪽에 보면 Move Tree to View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링으로 보내주면 해당 재질이 이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다시 플로어에 가서 다음 재질을 우클릭해서 자, 퍼니처로 보내면 자, 지금처럼 가구 쪽으로 재질이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기 편하도록 이 재질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기능들이 더 있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 V-Ray MTL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저희들이 기본 설정을 좀 해줘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파일에 들어가셔서 리셋. 자, 지금 거 저장 안 하셔도 되죠. 예스. 자, 커넥터를 실행합니다. 자, 모델링에 가서 자, 예제 소스. 자, 얘를 꾹 눌러서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머지해 옵니다. 자, 마우스 휠을 돌려보면 얘를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휠을 돌려서 얘 위치를 대략 잡고 왼쪽 마우스를 한번 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계속 떠 있죠. 우측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주면 얘가 해제가 됩니다. 각 뷰에서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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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한번 해주도록 합니다. 라이트에 들어가세요.
자, 포토메트릭을 저희는 이제부터는 Vlay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Vlay에 들어가셔서 Vlay 라이트에 가셔서 자, 라이트 타입을 돔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탑뷰에서 돔을 하나 클릭해서 설치해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 하면 얘가 해제가 되죠. 자, 모디파이에 들어가 주세요. 해당 오브젝트를 그리드의 가운데 좀 옮기도록 할게요. 자, 무브 아이콘을 누르고 아래쪽에 보면 XY라고 보이죠. 이 아래쪽을 X0, Y0으로 해주면 지금처럼 그리드의 짙은 선 0지점에 오브젝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 Z를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지금 현재 이 Vray 라이트를 다시 선택해주고 자, 모디파이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재질 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 HDRI를 뷰 1번으로 끌어오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 자, 비트맵에 점 땡땡땡을 눌러주세요. 제가 드렸던 소스, D 드라이브의 3D 소스에 가셔서 맵, HDRI, 자, 팩토리 야드라고 있습니다. 오픈. 자, 매핑 타입을 스페어리컬로 구형태의 매핑 타입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RI를 꾹 눌러서 Vray MTL의 노맵에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인스턴스 창이 떴죠. 자, 인스턴스는 얘가 변경되면 얘도 함께 변경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스턴스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HDRI만 가지고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저희가 렌더 프리셋에 들어가서 1-테스트 학교라고 등록해 놓은 게 있죠. 얘를 로드해 줍니다. 자, 저는 2-테스트로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테스트 학교를 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보이는 이 주전자의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렌더링을 돌릴 때 이 옵션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Vlay에 대한 옵션, GI, 빛을 받아칠 때의 옵션, 그 외의 세팅 값이랑 이 렌더 엘리먼트, 크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커먼까지 5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매번 설정해서 작업하기에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설정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테스트나 최종 렌더를 돌리려면 최종으로 로드해서 작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테스트를 한번 로드했기 때문에 얘를 추가적으로 계속 로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얘를 로드해 버리면 앞서 설정했던 내용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이제 테스트를 로드했으면 수업 시간에는 얘는 다시 로드하지 않도록 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웃풋에 보시면 이 가로 세로 사이즈가 있어요. 이 가로 세로 사이즈는 사진의 해상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말도 안 되게 뭐 한 100이다. 해상도가 100이면 당연히 이미지 사이즈는 엄청나게 작아지겠죠. 여러분들이 A4 사이즈로 그래도 깨끗한 사진의 화질을 출력하려고 그러면 2000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A3는 3000, A2로 가면 뭐 4000까지. 이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화질이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가로 사이즈를 오늘 수업 시간에는 얘가 화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오늘은 단순히 우리가 이 재질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1000으로 줄이도록 합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600이나 800 정도로 줄여서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자, 렌더 엘리먼트에 가보시면 자, 맥스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 노이즈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Vray 디노이즈라는 걸 사용해서 이 모든 노이즈 효과들을 자동으로 싹 없애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엘리먼트 기능들은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쭉 선택해서 델리트 해주세요. 자, 커먼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커먼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종이 사이즈를 결정을 했죠. 자, 그런데 퍼스펙티브 화면 한번 봅시다. 이 퍼스펙티브 화면이 비율이 달라져도 우리가 이 종이 화면대로
이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선. 자,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 화면을 클릭한 다음에 쇼 세이프 프레임을 켜주면 지금 렌더 설정에서 설정했던 이 픽셀의 비율대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클릭, 리셋, 레이아웃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렌더 프리셋, 이 테스트 렌더가 되든 최종 렌더가 되든 얘를 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이 퍼스펙티브 화면을 쇼 세이프 프레임을 항상 꼭 켜주도록 합니다. 자, 현재 우리가 주변 환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HDRI로. 자, 그리고 렌더링을 돌릴 설정값도 끝났습니다. 주변 환경은 이제 다 이루어졌네요. 자, 그런데 이제 얘를 우리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렌더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 카메라를 찍을 때도 조리개 값이나 셔터 스피드나 감도, ISO를 조절해서 실제 조도에 맞도록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V-Ray도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피지컬 카메라까지 설명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렌더링에서 이 인바이러먼트 안에서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갑니다. 자, 얘가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익스포즈 컨트롤을 자, V-Ray 익스포저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얘를 V-Ray로 변경을 해주면 카메라 설치 없이도 모든 화면에서 내가 설정한 값으로 렌더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는 200, 조리개는 8, 감도는 100으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으로 화이트로 변경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해당 창은 닫아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렌더 셋업 창은 왼쪽으로 잠시 두고, 자, 재질 창은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세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Z를 한번 눌러주세요. 퍼스펙티브에서. 자, 그리고 렌더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화면이 렌더링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렌더링 과정과 시간을 볼 수 있는 이런 창이 뜨고요. 자, 그리고 렌더링 창이 앞에 화면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둡다 그렇죠. 자, 그럼 몇 가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이 렌더링 창은 닫지 말고 항상 켜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재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 재생 버튼은 제가 화면을 움직여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 장면이 변할 때마다 이 화면상의 재질이 변할 때마다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얘가 자동으로 렌더링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론트 뷰를 선택하면 프론트, 탑을 선택하면 탑 뷰. 자, 이런 식으로 뷰도 변경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이 퍼스펙티브 화면만 변경되는 걸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뷰를 선택했을 때 뷰가 변하니까 좀 불편하죠. 자, 퍼스펙티브 화면을 선택해 주고, 자, 지금처럼 얘가 퍼스펙티브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 얘가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물쇠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다른 화면이 선택되어 있어도 항상 퍼스펙티브가 렌더링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지금 어두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HDRI에 들어가서 자, 얘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측에 이 HDRI 옵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오버 멀티랑 렌더 멀티가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오버 멀티는 이 얘 자체가 아예 밝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HDRI를 사용하는지 알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렌더 멀티를 한 5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장면이 밝아졌다 그렇죠. 자, 탑뷰에서 V-Ray 라이트를 선택해서 모디파이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V-Ray 라이트의 멀티 값도 한 5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밝기가 적당하게 잡아졌네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배치를 조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돌려보면 퍼스펙티브가 이 물체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질 않죠.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Z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Alt 2를 눌러서 움직여보면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적당하게 배치해 보도록 합니다. 이 매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리존탈 매핑은 각도로 틀어주는 거예요. 10, 50, 600, 50, 30, 60. 자, 오늘 수업 시간 한 240 정도로 얘를 240은 거의 뒤쪽이 비치네요. 좀 각도를 더 조절할게요. 얘를 120, 120이 전면 쪽이 조금 더 밝은 감이 있네요.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사용하는 이 HDRI가 한번 돌려보면 조금은 흐린 날이에요. 그래서 태양광이 조금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창은 조금만 내려주시고, 자, 이번에 라이트에 가셔서, 그레이트에 라이트에 가셔서 V레이에, 자, V레이 선을 클릭해 주세요. 자, V레이 선은 우리가 처음 왼쪽 마우스를 찍는 위치가 태양의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꾹 눌러서 마우스를 떼지 말고 보시면 이 태양의 타켓의 위치도 저희가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오브젝트 물체 쪽으로 가야 되겠죠. 반대로 가버리면 태양이 반대로 비친다는 얘기죠. 자, 이 오브젝트 쪽으로 얘를 비춰줍니다. 자, 그리고 이 V레이 선을 사용하게 되면 이 V레이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스카이 하늘을 쓸 거냐는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이럴 때 예 해주세요. 자, 무브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탑뷰에서는 이 전면을 향해서 라이트가 비춰지고 있네요. 자, 그런데 프론트 뷰에서 보면 이 V레이 선이 바닥에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이 V레이 선에 대해서 좀 더 배울 텐데 이 선의 높이에 따라서 이 장면의 밝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색상도 달라집니다. 이 태양의 높이가 낮아지면 노란색의 이 노을 지는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 태양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푸른 하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하게 얘를 여러분들은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모디파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장면을 보니까 하이라이트가 조금 날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은 라이트가 조금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텐시티를 0.5로 좀 줄여서 조금은 태양광 느낌만 조금 살려서 오늘 시간에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창 우측으로 약간, 자, 재질 창은 왼쪽으로.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Z를 한번 눌러주세요. 자, HDRI는 저희가 위쪽에서 Create View를 하나 해서 이 뷰 1번은 우클릭 무브 트리에서 얘를 뷰 2로 옮겨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뷰 1번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V레이 MTL을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일단 재질을 넣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디퓨저 컬러를 클릭해 보시면, 자, 우리가 기본적인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색상을 조절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스포이드를 제가 원하는 곳을 클릭해서 색상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우측에 RGB라는 이 RGB 컬러를 사용해서 색상을 또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HSV로 색상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푸른색을 맞춰주고, 자, 채도를 정해주고, 자, 밝기를 또 정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 반사 느낌을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조금은 짙은 색상을 가진 컬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다음은 리플렉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리플렉트 컬러를 클릭해 보시면, 자, 얘가 흰색으로 갈수록 반사를 많이 치게 됩니다. 자, OK를 하고, 자, 해당 얘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 볼게요. 자, 지금 렌더 돌아가는 과정인데, 자, 지금 보니까 이런 곳에 반사 느낌이 이제 확실하게 확 든다 그렇죠. 이런 쪽도. 자, 그럼 조금 더 반사 느낌을 잘 볼 수 있는 각도로 얘를 약간 좀 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한번 놔둬 보도록 합니다.
자, 얘가 단순히 흰색으로만 만들어주면 얘가 반사 재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 리플렉터도 한번 볼게요. 이 리플렉터 컬러를, 이 블랙, 얘가 투명도에 관한 거랬죠. 자, 얘가 흰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처럼 이 물체가 완전히 투명해집니다. 블랙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는 더 불투명한 재질을 갖게 됩니다. 되게 간단한 원리죠. 다시 블랙으로 하고 OK를 해줄게요. 자, 이 리플렉트 반사와 이 투명도는 흰색으로 갈수록 반사가 심해지고 더 투명해집니다. 그 원리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리플렉트를 사용하다 보면 지금 이 화이트 가지고는 이 반사값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아래쪽에 L을 해제해 주시면 이 수치를 저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3으로 올려 볼게요. 반사가 이제 훨씬 심해졌네요. 자, 얘를 100까지 한번 가볼까요? 거의 메탈 같은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메탈을 이렇게는 잘 사용을 안 하고요. 보통 프레넬 수치 값을 조금 조절해서 내가 좀 더 원하는 반사 값을 좀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 앞전보다는 반사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자, 이번에 글로시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글로시니스는 자, 이렇게 반짝반짝한 광택을 내지 않고 좀 더 은은한 광택으로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자, 얘를 0.8로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뚜렷했던 반사값과 빛이 비치는 이 하이글로시 영역이 좀 더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는 매트한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1.6으로 줄여야 되겠죠, 반사를. 자, 기본 IOR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원래 기본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시 값을 0.4로 더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반사도 그렇고 물체의 반사와 이 빛이 반사치는 부분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0.8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쪽에 있는 BRDF가 하는 역할은 자, GGX로 놔두면 지금처럼 좀 더 뚜렷한 반사값을 그리고 글로시 값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워드로 바꿔주면 많이 달라지죠. 자, 빛 받는 영역을 더 많이 넓게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브린으로 바꿔주면 자, 좀 전에 썼던 GGX랑 워드랑 중간 정도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퐁으로 바꿔봅니다. 자, 그 외에 필요한 매트한 재질을 만들 때는 워드로 바꿔주고, 그리고 페인트인데 조금 더 반사값이 좀 더 은은하게 들어가는 재질들은 브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사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블랙과 화이트로 반사값을 정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를 또렷하게 볼 거냐, 일로 둬서 또렷하게 볼 거냐, 아니면 나는 내려서 얘를 은은하게 볼 거냐, 딱 요 두 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사를 더 주고 싶으면 이 프렌스넬이라는 이 수치를 올려서 내가 원하는 반사 수치까지 끌어올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글로시니스 값, 얘가 더 이 매트한 재질이 될수록 기본적인 이 반사의 느낌은 좀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좀 더 매트한 재질을 만들 때는 기본 반사 값을 조금 줄여주고, 자, 그리고 글로시 값을 줄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기존 1로 가고, 리플렉트도 리플렉트는 흰색으로 일단 그냥 둬볼게요. 자, 프레넬은 얘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그 아래쪽에 메탈리스라고 있는데 이 메탈 값을 얘를 1로 변경해 주면 완전히 반사되는 물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디퓨저 컬러를 유지한 채 이 반사 값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디퓨저 컬러를 보세요. 우리가 메탈이 그레이 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얘를 그레이 톤으로 변경해 주면 지금처럼 얘가 메탈 재질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메탈 값도 너무 반사가 심하다. 자, 그러면 0.9, 0.5, 0.8 이런 식으로 이 메탈의
반사의 강약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0.95 정도 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플렉트 컬러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자, 이 리플렉트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주면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모서리, 자, 반사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반사치는 부분들이 블랙으로 가면 얘가 조금 더 모서리가 좀 더 짙어지는 경향이 있고, 화이트로 가면 전체적으로 이 반사의 느낌이 좀 더 밝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붉은색을 한번 줘볼게요. 이해되시죠? 이 반사치는 이 측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색상을 정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블랙으로 놔두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밝은 메탈을 쓰고 싶으면 이 리플렉트도 화이트로 놔두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퓨저 컬러를 블랙으로 변경해 보면 지금처럼 이런 검정색의 하이 글로시 재질을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색상이 들어간 이런 메탈 느낌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골드 색상을 만들어 줄 때는, 자, 디퓨저 컬러를 지금처럼 골드 컬러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골드 컬러로 만들고, 리플렉트를 블랙으로 두시면 아까 좀 전에 봤듯이 이런 측면에 측면 부분이 조금 더 짙은 골드의 느낌이 만들어지고, 화이트로 가면 좀 더 밝은 화이트 느낌, 또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런 이 색상의 골드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알루미늄의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다. 자, 그럼 디퓨저 컬러를 선택하고, 자, 얘를 밝은 그레이 쪽으로, 그렇다 그렇죠. 자, 메탈 값을 0.7 정도로 한번 줄여볼까요?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이런 곳에 반사를 더 뚜렷하게 만들어 주진 않죠. 그래서 글로시 값을 0.7 정도로 한번 내려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반사치는 부분과 빛을 받는 영역이 좀 더 많이 넓어졌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얘를 워드로 변경해 주시면 좀 더 빛을 넓게 받는 그런 알루미늄 느낌의 재질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메탈 수치를 0.8로 올리면 그만큼 반사 값이 조금 더 강해지겠죠. 자, 그리고 글로시 값을 0.4까지 내리게 되면 더 매트한 재질로 얘를 변경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탈을 1로 완전 올려볼까요? 완전히. 자, 메탈 글로시 값을 0.7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사의 느낌을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퓨저 컬러를 지금 약간 투명도 재질을 해보기 위해서 약간 푸른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리플렉트는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글로시니스는 1로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메탈 값은 0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프레넬은 체크가 원래 되어 있는 상태로, 기본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자, 이 상태가 딱 일반적인 플라스틱, 좀 반짝반짝한 플라스틱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명도를 클릭해서 투명도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리 재질을 만들 때 완전히 투명해지면 이 디퓨저 컬러도 없어지기 때문에 V 값을 245 정도 주게 되면 이 디퓨저 컬러를 살짝 유지한 채 투명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IOR 값이 이 유리에 대한 굴절에 관한 값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유리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로시니스 값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리플렉트에서 글로시는 반사나 빛 받는 영역을 흐릿하게, 은은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얘도 동일해요. 얘가 유리가 투명해지죠. 투명해지는 그 유리 안쪽에 글로시 값을 주는 거예요. 얘를 0.8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럼 우리 에칭 유리처럼 얘가 은은한 표면을 가진 유리 재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얘가 글로시 값이 들어가니까 렌더 타임이 조금 더 걸리죠. 지금처럼 이 글로시니스는
이 물체에 어떤 에칭 유리의 느낌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얘를 0.95 정도, 0.9, 0.85 상황에 따라서 그 글로시 값을 적당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얘는 다시 1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IOR 값은 유리의 굴절을 얘기해요. 얘가 1이 되면 유리는 전혀 굴절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얘가 1.01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다시 1.01 얘가 살짝만 들어가도 이런 굴절 값을 살짝 가지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한 0.3 정도 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디퓨저 컬러에 있는 이 컬러를 이 포그 컬러로 복사해서 그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얘를 꾹 눌러서 이 포그 컬러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카피 해주면 돼요. 자, 이 포그 컬러는 어떤 색상을 여기에다가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포그 값에 이 포그 멀티 수치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0.1로 0.01. 자, 지금처럼 이 유리가 가지는 이 안쪽에 이 포그 컬러에 멀티값 밝기를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얘를 0.1로 두고 포그 바이어스는 이 포그 값의 범위를 정해 주는 겁니다. 얘를 올려보면 더 밝아지죠. 자, 마이너스로 가면 지금처럼 더 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포그 값은 다시 흰색으로 해주고 기본이 멀티 값이 1이었죠. 원래대로 기본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투명도도 원래 기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 옵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들은 거의 저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물체에 조명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얘를 흰색으로 하고 멀티 값을 한 40을 줘 볼게요. 하얗게 보이죠. 저희는 V-ray 라이트 MTL을 가지고 나중에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블랙에 기본 멀티 1로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옵션이나 기타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사용을 잘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맵에 들어가 보시면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맵 부분은 이 슬롯에 있는 이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디퓨저 옆에 이 네모 상자들 지금 이 위쪽에 보이는 이 네모 빔 상자들이 보이죠. 이 빈 상자들이 이 맵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디퓨저 재질에 우리가 어떤 외부 재질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재질들의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면 이런 기본 컬러 외에 외부 재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커넥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3D 소스의 맵 안에 보시면 여러 재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자, 이 재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재질 창으로 얘를 꾹 눌러서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재질을 얘를 디퓨저 컬러에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등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얘가 아마 재질이 안 빠질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처럼 이런 현상으로 보이죠. 자, 위쪽에 보이는 Show Shade Material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재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는 맵 사이즈를 나중에 UVW 맵이나 언랩을 사용해서 맞춰줘야 하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일단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기본 V-ray MTL을 썼어요. 그쵸? 자, 그리고 새로운 비트맵을 하나 열어서 얘랑 연결시켜 줬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재질에 얘가 들어가졌어요. 자, 이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왼쪽에 보이는 컬러 컬렉션을 꾹 눌러서 이 중앙에 이 선에 자, 이 겹쳐주면 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얘를 좀 옮겨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컬러 컬렉션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합니다.
자, 얘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처럼 이 우측에 창이 변하게 됩니다. 이 컬러를 변경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얘를 이렇게 과하게 잘 쓰진 않고요. 컬러 정도는 살짝만 조절을 많이 해줍니다. 자, 그리고 채도 너무 색깔이 강하거나 원색에 가깝거나 아니면 채도를 조금 줄여준다거나. 자, 밝기를 좀 조절하고 밝기가 더 밝아지죠. 어두워지고 밝기를 좀 더 밝히고 재질의 컨트라스트도 좀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탠다드 재질의 형태로 얘 컬러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어반시드로 바꾸면 여기에 이 감마값, 이 RGB 전체의 이 감마값을 2로 올려서 더 밝게 또는 0.5로 줄여서 전체적인 톤을 이곳에서 또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색상을 어둡게 할 때에는 스탠다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 어반시드에서 얘를 줄여주는 게 좀 더 색상 표현하기가 편합니다. 자, 채도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다음 V-Ray MTL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가 반사값을 가진다 그렇죠. 흰색으로. 자, 얘를 한번, 자, 얘 두 개를 선택해서 Shift를 눌러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동일하게 복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리플렉트에 얘를 그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리플렉트에 지금 또 연결이 됐다 그랬죠. 자, 리플렉트가 어떤 역할이라 그랬죠? 흰색은 반사를 치고 블랙은 반사를 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컬러 컬렉션에 가서 이 리플렉트의 컬러를 제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채도를 완전히 빼주도록 합니다. 자, 스탠다드에서 자, 지금 얘가 색상 변경되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밝은 영역을 좀 더 밝게 만들어주고, 자, 컨트라스트를 좀 더 올려서 이 밝고 어둡고의 양을 확실히 이 대비를 확실하게 좀 더 강하게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드 재질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이 패턴에 이 밝은 영역을 가진 부분들은 반사를 좀 더 치고 어두운 부분은 반사를 좀 더 덜 치게 만드는 그런 재질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V-Ray MTL을 클릭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 프렌스넬 재질을 꺼서 얘를 3으로 올려 볼게요. 반사를 더 강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글로시 값이에요. 지금 방금 만든 얘를 또 동일하게 두 개를 선택해서 Shift 눌러서 복사를 해 볼게요. 자, 이번에 얘를 REFL 글로스에 얘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글로시 값에도 지금처럼 얘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얘가 이 글로시 값에 들어가니까 이런 흰색 부분에서는 이런 반사 느낌이 좀 더 살아나고, 이 어두운 색, 이 어두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반사나 빛 퍼짐의 정도가 더 넓게 받아지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글로시한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맵에 보시면 지금처럼 얘가 들어간 게 동일하게 같이 들어가졌어요. 자, 여기에서 글로시 값을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얘가 0이 되면 나는 글로스 값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얘를 50을 주면 현재 이 글로시 값을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얘가 100%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너무 매트한 느낌이 강하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글로시 값을 한 50 정도로 이렇게 내려주고, 자, 글로시 수치가 지금 1로 되어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이라이트가 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얘를 0.6, 0.7 이렇게 조절해서 저는 이 수치와 이 재질을 한 반반 정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얘를 또 끌어서 그대로 Shift를 눌러서 복사를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를 꾹 눌러서 범프라는 곳에 한번 가지고 가 볼게요. 범프. 자, 이곳에 얘가 들어가졌습니다. 자, 범프가 하는 역할은 얘를 클릭해 볼게요. 블랙은 들어가고
화이트는 더 튀어나오는 느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범프 재질을 제가 좀 더 확실하게 100을 줘볼까요? 자, 지금 보듯이 이 재질의 물체가 좀 더 울퉁불퉁한 질감이 좀 더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럼 한 30 정도로 적당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10, 20 정도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얘가 또 BRDF가 워드로 되어 있었죠. 얘를 GGX로 바꾸면 이런 빛 받는 영역은 좀 더 강하게 보여집니다. 자, 브린으로 바꾸면 좀 더 은은하게 퍼지게 되고요. 자, 워드로 변경해주면 좀 전에 우리가 사용한 것처럼 좀 더 매트한 재질의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질을 사용할 때는 지금 보듯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V-Ray 재질은 오늘 배웠던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응용되어지는 재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꼭 숙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작업했던 내용은 이 맥스 파일을 저장해 두세요. 자, 세이브 에즈에 가셔서 데이터는 항상 뒤에다가 저장을 하시라 그랬죠. 워크방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일단 저장을 하나 해 둘게요.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지금 저장했던 파일을 가지고 다양한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미리 설정했던 이 값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설정 값들은 제가 사용하는 설정 값들이에요. 얘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저장을 해서 필요한 재질을 불러와서 조금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자, 물 느낌이 있다고 칩시다. 자, 플랜에서 자, 플랜 하나 깔아줄게요. 됐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뭐 강이나 바다 재질이 있다. 자, 얘를 클릭해서 자, 그냥 얘는 보기만 하세요. 자, 클릭해서 뭐 강바다 재질을 만들었다. 자, 재질을 넣어주면 지금처럼 이런 물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이구. 자, 이렇게 기본 설정되어져 있는 이런 재질들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재질도 한번 불러볼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